안녕하세요. 짱돌이 만수르의 짱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체인으로 무인 카페를 하시는 구독자분을 만나서 체인으로서의 어떤 고충, 개인으로 차린 것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혹은 매출이 더 높은지 아니면 장점이 높은지 단점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찍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가지고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우리 구독자분 목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서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후에 구독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A4 용지 한 2장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무인 카페를 오픈하려고 알아보시는 과정 중에서 개인으로 안 하고 체인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체인으로 하려고 하시는 와중에 2가지 정도로 브랜드가 이제 줄여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한 후에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드리고 오픈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계십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좀 고충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오픈 전에는 굉장히 신뢰 있게 답변을 해줍니다.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픈을 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기계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인테리어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표현보다는 팔아먹는다는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가 개인 업자가 해주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팔아먹고 그리고 가맹비라는 곳도 같은 간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호를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얼추 굉장히 많은 돈을 팔아먹습니다. 하지만 체인이라면 자고로 이제 다른 곳보다 개인이 한 곳보다 물량이 조금 더 싸다든지 혹은 관리가 고객센터가 운영되면서 우리 개인으로 오픈한 사람보다 조금 편하다든지 뭔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픈 후에는 나몰라라 방치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오픈하면서 코로나로 때 뭐 전단지라든지 혹은 우리 체인은 코로나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 다 같이 뭐 이런 것들조차도 전혀 없고 그냥 거기는 너 가게니까 너가 알아서 운영해라 약간 이런 식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픈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개인 오픈하는 것보다 2배의 돈을 주고서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했죠. 기계랑 인테리어랑 해서 2,500만 원에 했는데 어저께 상담했던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다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증금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은 체인한테만 준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보다 2배의 돈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관리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회사를 그만둔 후에 본업으로 여러 개를 하려고 이제 조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신 거죠. 저랑은 약간 다르게 오픈하신 거죠. 저는 그냥 해보자. 해보고 뚜껑 열고 수익 많이 나면 또 딴 거 한번 오픈해보고 안 나면 월세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픈한 저랑은 다르게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본업으로 해보시려고 여러 개를 운영해 보시려고 한 개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오픈을 했는데 수익이 너무 나지 않아서 포기를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개만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고 지금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번 알아보시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체인점으로 하면 우선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본사에 있어서 마음대로 재료를 싸고 더 좋은 곳에서 구매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EDMS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EDMS에 바로 주문도 가능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EDMS보다 더 싼 곳이 있다면 더 저렴한 곳이 있다면 더 저렴한 곳에서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미니빈 영업사원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더 저렴한 데 있으면 쓰셔도 된다. 크게 계약이나 이런 어떤 권리 행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체인으로 하셔가지고 재료도 비싸고 저랑 똑같은 재료인데 30%나 비싸고 좀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메가커피나 백다방 등 유명한 테이크아웃 브랜드 근처에 무인 카페를 차리면 무조건 망한다고 하십니다. 개인으로 오픈하신 분 중에서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150만 원짜리, 그러니까 월세가 대략 한 120에서 130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짜리에서 하루에 100잔을 넘게 파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은 프랜차이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개인 커피숍에서 개인 무인 카페 커피숍에서 100잔을 넘게 팔 때 50잔 정도밖에 못 판 적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인이라고 무조건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라고 못 파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개인이라도 자리만 좋은 데 들어가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능력 있게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0잔을 넘게도 꾸준히 파실 수가 있어서 되게 짠짠한 커피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대로변 사거리에 무인 카페를 차리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유동인구가 많고 대로변 사거리는 저희 그냥 부천에 완전 좋은 상권이 아니고 그냥 부천에 어느 정도 대로변 사거리만 해도 월세가 기본적으로 200이 넘습니다. 최소입니다. 그거는 월세가 그 정도에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300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는 우리 무인 카페 말고도 이디야라든지 메가라든지 이디야 앞에는 메가는 무조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무인 카페를 차리면 제가 생각해도 가격대가 비슷하면 어차피 그런 데 가도 커피는 1,500원, 2,000원 그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해주는 게 낫지 기계가 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곳에는 무인 카페를 차리면 무조건 망한다. 월세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는 무인 카페랑 부적합한 자리다. 근데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돈이 좀 있고 무인 카페를 이쁘게 차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꼭 대로변만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사거리, 코너, 월세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무인 카페는 일반 카페와 상권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인은 일반 카페 테이크아웃보다도 회전율이 떨어져요. 기계가 한 잔씩 뽑아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해서 한 명, 두 명이 상주해서 막 두 잔, 세 잔씩 계속 테이크아웃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줄이 서 있어도 금방금방 쳐낼 수가 있는데 보통 무인 카페를 우리가 오픈하게 되면 기계 하나 놓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과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인 카페에서 음료를 뽑아 먹는다? 전혀 불가능하죠. 그렇게 기다릴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무인 카페가 메가커피처럼 음료가 종류가 진짜 몇 시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은 그 수준의 에이드랑 커피 기준인데 이렇게 줄 서서 먹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앉으면 독서실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비싼 곳 10평인데 막 200만 원 넘는 곳에서 차리면 굉장히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는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회전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독서실처럼 운영을 하면 매일 오시는 단골들이 생깁니다. 뭐 커피 하나 시켜놓고 카공족이라고 하잖아요. 커피 하나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저렴한 곳에 넓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무인 카페를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무인 카페는 카공족을 노려야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 동네에 조금 논다고 하는 불량 학생들이 조금 많이 오기 때문에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무인 카페 안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는다든지 뭐 여러 명, 한 6명이 와서 한 잔만 뽑아 먹고 자리를 다 넓게 차지하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도 하나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밖에 나가서 피기 싫어서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게에서 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저희 가게는 콘센트가 2개밖에 없어요, 벽에. 그래서 이제 밤에 조금 이제 논다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보통 오면 다 핸드폰 만지고 놀거든요. 와이파이 켜져 있지, 따뜻하지. 그러니까 뭐 안 시켜 먹어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놀기는 참 좋죠. 근데 무인 카페는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전부 설치하는 게 원래는 좋아요. 카공족을 위해서. 보통은 요즘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책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영상도 많이 보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콘센트를 테이블마다 다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전부 설치했는데 새벽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콘센트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이블의 콘센트의 중요성.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콘센트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점은 이걸로 인해서 새벽에 불량 학생들이 공짜로 충전하려 몰리는 경우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선 콘센트 자체에 타이머를 걸어놓고 새벽에는 충전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테이블에 콘센트는 하나씩 설치해 주시고 타이머를 걸어 놓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 중에서 매출이 700만 원이 나오는데 순수익이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체인점 기준으로. 근데 월세가 200만 원이 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은 사실 700을 팔아도 되게 많이 파는 거예요. 무인 카페로 700 파는 거면 굉장히 많이 파는 건데 월세 200 내고 그리고 체인점에 재료비 주고 못 빼고 하면 남는 돈이 결국에는 2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개인으로 무인 카페를 오픈하시고 월세 한 80만 원 정도에서 자리 괜찮은 데를 찾으셔서 개인 창업을 하셨는데 70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대박이죠. 제 생각에는 저렇게 팔면은 700 팔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요. 개인이 하시면. 따라서 월세가 조금 저렴한 거 80만 원 정도 이하에서 매출이 굉장히 높이 나올 만한 곳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 평균 꾸준하게 200만 원을 가져가시려면 월세 한 그 정도 70에서 80만 원 그 사이에서 하루에 70잔에서 80잔 정도를 꾸준히 파셔야 200만 원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월 평균 200만 원을 넘게 가져간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한 100에서 150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해서 70잔에서 80잔을 꾸준히 팔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저도 목표는 100잔인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주변에 워낙 이제 쟁쟁한 브랜드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리고 메가 커피나 혹은 뭐 이디야 커피숍 그리고 백다방 이런 것처럼 메인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뭐 홀도 받긴 하지만 그런 곳 브랜드 옆에는 차리면 안 되는데 주시 그 음료수 과일 음료 파는 브랜드는 무인 카페랑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뭐 그 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백종원이 하는 백다방 혹은 뭐 메가커피 그리고 뭐 이디야 혹은 뭐 그 외 컴퍼즈 카페 요런 데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진대요 저희가. 저는 원래 처음부터 오픈할 때 그런 곳이 아닌 곳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은 있죠.
저희 횟집 옆에 제가 운영하는 우러갈등 해물포차 옆에도 이디야가 있었는데 이디야가 장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근데 그거 바로 옆에 메가커피가 들어왔어요. 바로 옆집으로. 제가 이디야 사장이었으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이디야를 이깁니다. 메가커피가. 저희 가게 기준으로 했을 때, 동네 기준으로 했을 때 음료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메가커피가 테이크아웃 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싸진 않거든요. 싼 거 빼고는. 근데 그 조금 저렴하다는 그 인식을 좀 많이 심은 것 같아요. 메가커피 자체가. 이디야는 조금 비싸다는 중저가 커피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저희는 진짜 딱 새우 정도의 커피숍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고래끼리 싸우는데 안 들어가시는 게 우리같이 새우 무인 카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제티노 코리아 그리고 릴리즈라는 무인 카페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꽤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처럼 이렇게 무인 카페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기계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거라서 한번 여기 영상에다가 올려보고요. 한번 요 두 가지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꽤 괜찮다고 합니다. 미니빈보다 더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EDMS의 미니빈보다 좋은 기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틴노 코리아, 릴리즈 네, 이 두 가지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무인 카페를 차리시는데 조금 비추천을 드린다.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좀 생각보다 어렵고 조금 더 수월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과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만 넣고 파는 거는 정말로 완전 무인으로 하실 수가 있대요. 완전 무인. 생각보다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배송해 주시는 대리점, 아이스크림 대리점에서 다 풀어놓고 가기 때문에 정산만 해주시면 되고 매출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인 아이스크림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또 무인 아이스크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죠. 무인 아이스크림을 이면도로에서 슈퍼마켓처럼 운영을 하면 웬만한 무인 카페 잘 되는 데보다 훨씬 매출도 높고 관리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 쪽에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오픈을 할 생각이 없고 다른 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여러 명이 제 주변에 무인 아이스크림을 오픈하시려고 저랑도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장님들께서도 직접 알아보시고 하니까 이 근처에 가게가 오픈한다고 하면 제가 인터뷰를 찍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찍으러 가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조금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카페가 개인으로 오픈하면 저희가 쓰는 거 기준 저희 UCC 원두 500g짜리를 쓰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22,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구매한 EDMS 회사에서는 요거를 11,000원에 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체인으로 하면 같은 UCC 원두인데 한 13,000원 정도의 유통이 된다고 해요. 원두 외에 다른 재료, 뭐 컵이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식자재 혹은 핫초코라든지 아이스티라든지 이런 게 20% 비싼 건 20%, 싼 거는 10% 정도 더 비싸다고 해요. 따라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인으로 오픈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체인으로 하시면 간판 값을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가 글씨로 나오는 LED를 두 개를 했어요. 이렇게 정면에 하나, 측면에 하나 길게. 이거 두 개에서 저는 180만 원에 했거든요. 굉장히 싸죠. 글씨도 많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이런 거에서도 체인은 다 팔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인 카페를 오픈하실 때 체인으로 오픈을 하지 않으면 못 차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오픈하려고 체인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서 체인 사장님한테 혹시 제가 기계만 살 수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은 저희는 체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기계를 납품해 드립니다. 기계만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유통까지 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비밀이 어딨나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 쓰고 있는 커피 머신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회사가 나왔고 거기다 전화해보니까 그 커피 체인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금액이 저한테 2,500만 원이었는데 저는 1,800만 원에 구매를 하게 되죠. 지금은 1,600이에요. 200만 원 더 싸져가지고. 근데 저 할 때 당시만 해도 어찌됐건 체인으로 할 때보다 한 700만 원 정도가 기계값이 더 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구나. 그게 뽀록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냥 개인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드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무인 카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차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체인에다가 전화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체인에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는 어디서 구매 못 하신다. 우리랑 가맹 계약을 맺어야지만 기계를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뭐 그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증거 자료도 되지 않지만 절대 속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픈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값도 남겨먹고 가맹비도 남겨먹고 인테리어도 본인들한테 해야 된다고 해서 남겨먹고 유통해서 남겨먹고 엄청나게 배부르겠네요. 남겨먹고 그냥 체인 조금 늘어나면 뭐 여기서 남기고 저기서 남기고 계속 남기니까 점주들만 장사가 잘 돼도 안 남는 구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 오픈했는데 멀티 자판기 카드 계산하는 게 보통은 밑에 달려 있어요. 접촉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EDMS 설치해 주시는 차장님께서 상단으로 위치 조정도 해주셨고 저는 EDMS라는 회사가 정말로 괜찮고 기계도 괜찮은데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또 구독자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더 좋은 기계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냥 뭐 컵이랑 우선 이것만 놓고 봐도 저 때는 컵 나온 걸 손으로 집어서 옆에서 얼음 받고 얼음 받은 걸 음료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몇 번씩 동선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체형이라고 해가지고 컵이 나오면 거기서 얼음이 나오고 거기서 얼음이 나오면 음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찾아보시면 뭐 미니빈, EDMS의 미니빈보다도 더 좋은 기계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것도 많다고 하니까 1,500만 원대 뭐 이런 것도 많고 저 더 싼 거는 뭐 500만 원, 6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무용이 아닐까 싶어요. 좀 이렇게 가게에서 좀 운영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보질 않아가지고 가격대는 그런 가격대도 있다고 해요.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는데 어찌됐건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제틴로 코리아랑 릴리 이거 둘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격 조정이 안 되는 커피 머신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고 하세요. 원격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컵을 뽑으셨는데 그 컵을 옮겨서 음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컵이 나왔는데 음료가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사이에는 벌써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음료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컵을
안 뽑은 상태인데 몸이 그쪽으로 센서 쪽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음료가 쏟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원격으로 저희가 음료를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격이 가능한 커피 머신으로 알아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에이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미니빈 기계는 에이드를 따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어요. 가게가 작다 보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만 팔 거라 필요 없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놔야지 했는데 뭐 지금 놓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저는 못 놓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별도로 구매 없이 기계 하나에 에이드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드는 생각보다 잘 팔리니까 수익도 괜찮고 꼭 넣으시길 바라고요. 제틴노 코리아가 이번 1월에 신제품이 나와서 중고가 나왔을 확률이 있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시는데 중고는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금방 나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공장 상권도 무인 카페가 잘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보통 공장에 가보면 점심 때 커피들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공장만 있는 곳 말고요. 공장이랑 아파트 단지랑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 세대가 좀 있어요. 그런 곳을 잘만 들어가면 어떤 상권이 아주 좋은 곳보다도 매출이 잘 나와지라고 봅니다. 제 임차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그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임차인께서 장사를 그만하시고 나가시게 되면 그곳에 무인 카페를 2호점을 차릴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가게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족한 부분 콘센트라든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괜찮게 다른 저는 이번에 할 때는 미니빈 안 하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해요. 한꺼번에 나오는 거 원격 조정도 되고 요거를 놨을 때 매출은 더 어떨지 뭐 그냥 요런 거 그래서 공장단지 상가가 생각보다 자리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장사가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 되니까 자리는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잘 나와서 무걸리로 들어가면 꾸준한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그쪽은 브랜드 커피가 잘 안 들어가요. 공장 단지는. 그래서 임대료도 싸고 평수가 넓은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피숍은 최소한 8평 이상 무인 커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4평, 3평, 뭐 5평 이렇게 작은 것들은 테이블이 없잖아요. 있어봤자 뭐 한 개, 두 개 잠깐 앉을 수 있는 거. 무인 커피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테이크아웃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위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는 자리에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곳은 또 월세가 아무리 4평이라고 해도 150, 200이에요 기본. 따라서 차라리 임대료가 싸고 평수가 넓은 장소가 낫지 작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저한테 제틴노 코리아랑 릴리즈를 좀 비교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거까지 읽어드리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틴노 코리아는 시즌별 메뉴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파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조금 시즌별로 음료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별 관리도 잘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 기계를 쓰는 곳을 좀 관리를 잘 해주는 것 같은데 단점은 음료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고 해요. 뭐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주관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브랜드 테이크아웃 매장이 들어오면 경쟁력에서 밀려요. 제틴노 코리아도 16온수의 종이컵을 쓴다고 판매를 하는데 판매한다고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음료량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속에 들어가는 음료량은 13에서 14온수로 맞춘다고 합니다. 제틴노 코리아가. 그래서 경쟁력에서는 약간 밀리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관리를 좀 굉장히 잘해준다. 이 기계를 쓰면. 그리고 가격은 1,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새 제품으로 했을 때. 그리고 릴리즈라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릴리즈는 반대로 시즌별 관리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음료 위주로만 파는 건데 유통해주는 음료가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제틱노 코리아랑 비교했을 때 음료가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16온스인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양도 괜찮고 맛도 있는데 시즌별 업그레이드는 없다. 하지만 맛이나 양에서 경쟁력이 조금 있다. 릴리즈 기계는 1,800만 원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어저께 저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영상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영상에 안 담겼지만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무인 카페를 오픈하실 때 뭐 콘센트라든지 혹은 뭐 그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